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국제세무법인의 허성호 세무사님과 함께 전세와 월세를 줬을 때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을 과거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과거에 신고 안 했는데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임차인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도 받고 네. 임대차 신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내용이 주민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신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세청에 전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들이 내 주택에 전세를 주고 있다거나 또는 월세를 주고 있다거나 이러한 사실들을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던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언젠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소급해서 전액이 몇 년치가 적어도 5년치는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과세 대상은 어떤 경우가 과세 대상이냐 또는 어떤 경우가 과세 대상이 안 되느냐. 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도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 그래서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국내에는 기준시가, 국내에 있는 주택 중에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 그리고 모든 보증금 전세금 1주택일 경우에는, 자, 그래서 뭐예요? 과세가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12억 이상일 경우에는 월세를 주는 것보다 전세를 줘버리는 게 1주택자는 아니죠. 지금 월세 수입, 그러니까 모든 보증금 12억 이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 집이 하나 있는 경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집이 하나 있는 경우는 그렇죠. 하나 있는 경우 1주택에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2주택 있잖아요. 네. 2주택인 경우는 전세나 월세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위에 1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집은 나는 전세에 살고 1주택을 세를 줄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 내가 이제 2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뭐 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일단은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네. 이 주택까지는 예. 전세로 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예, 보증금에 대해서는.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3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월세 수입 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액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 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택 수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부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주택 수는 그 인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주택이 하나 있고 또 배우자분도 주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건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둘 이렇게 갖고 있으면 3주택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은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전세와 월세 줬을 때 이럴 때 이제 신고하는 절세 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4년 귀속은 작년법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4년 귀속을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일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소유주택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자,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최다 지분자,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하는데, 2020년 귀속부터는 이제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을 한다. 어디에 해당이 될 경우 이제 두 가지가,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익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 그리고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30%를 초과했다. 그럼 내가 35% 가지고 있고 한 사람 65%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35% 소수지분자인데도 그것도 35%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이제 누구의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하냐. 네. 아까 이제 그 지분이 많은 자의 그 주택 수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다. 부부 중에서 지분이 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이 같다. 5대5다. 요즘에 부부간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협의에 따라서 누구 주택으로 할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종합과세, 분리과세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예.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 자, 이게 이제 주택 그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개인별로 소득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근데 이제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상황에 따라서의 차이점도 있지만 적용하는 세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적용하는 세율이 6에서 45%가 되겠지만 분리과세가 되게 되면 세율이 14%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 게 내 상황에서 적합할까? 그래서 종합과세를 했을 때의 계산 방법, 분리과세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납세자 측 입장에서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계산을 일단 해보셔야 되겠죠. 뭐 거래하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을 통해서 계산을 잘 해보시고 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겠다 하면 종합과세로 하시는 거고 분리과세가 유리하겠다 하면 분리과세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상황에 따라서 세무사님과 협의하셔가지고 예.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월세 예. 주면은 세금을 이제는 부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